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6월 17일 오후 1시입니다. 최근 SEC의 규제와 더불어서 거래소의 코인 상패 등의 이슈로 암호화폐 시장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입니다. 코인의 호재를 전달드리는 것보다는 현재 시장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견해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SEC의 코인과 거래소의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코인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가능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만들어준 블랙록의 현물 ETF 참여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상승과 온체인 분석 데이터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현재 상황에서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바이누의 호재 소식까지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는 지난주 비트코인 거래소와 코인베이스를 등록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고소를 했고, 그로 인해서 로빈후드를 비롯한 다양한 거래소에서 알트코인의 대부분을 상장 취소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하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코인들을 사야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 인터뷰 중에 SEC의 규제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설명하고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함께 가져와 봤습니다. 인터뷰 중 가장 첫 번째 질문은 SEC의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영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알트코인의 규제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알트코인의 하락은 곧 비트코인의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변자인 기버니는 현재 SEC는 미등록 증권을 공격하고 있지만 비트코인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EC가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암호화폐 기관과 SEC와의 싸움이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정부와 암호화폐와의 싸움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회자가 이더리움은 SEC의 규제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기버니는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POS로의 전환으로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자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S인 이더리움 또한 SEC의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자산의 투자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SEC에서 증권으로 언급하지 않은 코인들은 작업증명 코인이었다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모네로, 이더W와 같은 POW 코인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SEC로부터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의 공통점은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코인들이므로 공정한 기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미국의 규제가 모든 나라의 거래 금지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암호화폐는 미국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기버니는 미국은 단지 하나의 나라일 뿐이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영국이나 홍콩으로 많은 기업들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들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고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는 생존할 수 있고 다양한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미국의 이러한 규제는 굉장히 슬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현재 사는 것이 좋은 시기일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기버니는 대부분의 자산을 비트코인에 보유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가장 적은 리스크를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 측면에서는 알트코인보다는 적지만 단위당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의 매수를 추천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다음 불장은 언제쯤 도달할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기버니는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고통스러운 날들이 계속될 것이지만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 이후부터는 반감기로 인한 큰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6개월에서 1년 뒤에 웃으면서 다시 보자라는 멘트를 남기고 있습니다. 제 생각도 내년에는 반감기뿐만 아니라 연준의 피벗 기대감까지 겹쳐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큰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S&P 500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S&P 500의 횡보 또는 하락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금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도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리면서 암호화폐 시장 크게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알아볼 소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SEC에 현물 ETF를 신청했습니다. 블랙록의 ETF 신청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이고 기관들의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호재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운용자금은 한화로 1경에 가까운 금액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총 자산이 850조인 점을 감안하면 블랙록의 운용자금이 12배에 가까운 큰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록은 장기 투자가 유리하게끔 ETF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비트코인 ETF 또한 마찬가지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로 인한 비트코인의 매도 압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지속적인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한정된 수량의 자산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도의 발생이 적어질수록 다른 자산들보다도 더 큰 상승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ETF 신청이 단순 자본의 유입을 넘어서 기대감을 갖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블랙록의 경우 ETF 신청에서 반려된 적이 거의 없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ETF 신청 건수가 576건인데 그 중에 575건이 SEC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블랙록의 ETF 신청이 이번에도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SEC의 비트코인 ETF가 반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블랙록이 왜 하필 지금 ETF를 신청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코인데스크는 블랙록이 현물 ETF에 대해서 SEC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번에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SEC는 기업들의 현물 ETF 승인을 지속적으로 반려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적절한 감시 체계가 없다. 그리고 시장 조작에 대한 보호를 제공할 수 없고 시장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려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은 이와 같은 반려 의견을 완벽하게 해결해서 ETF를 신청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랙록의 ETF 상장 제안서를 보면 시장 조작을 완화하기 위해서 나스닥과 현물거래 플랫폼 감시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시장 거래의 활동과 청산 활동 및 고객 식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시장 조작의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과거 아크쉐어즈, 바네크, 그레이스케일 등의 ETF를 거절한 내용에 대한 대안책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더욱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과 투자자들이 현물 ETF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가격 상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골드 ETF가 승인될 당시를 보면 가격이 무려 10배나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물 ETF가 최초로 승인이 된다면 과거의 골드 ETF를 보고 상승을 염두에 둔 투자자들은 최초의 ETF를 통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최초로 ETF에 참여해야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번 현물 ETF에 주목하고 있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전체에 있어서 큰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함에도 해시레이트는 올타임 하이를 지속해서 달성하고 있습니다. 과거 비트코인이 70K에 도달했을 때보다도 더 큰 해시레이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의미하는 점은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너무나도 크게 반영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의 움직임은 하락과 횡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패닉이 발생되는 곳에서 비트코인의 장기 홀더들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투 더 블락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투자자 중 49%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 39%는 손실 중인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는 현재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익을 경험한 사람들은 손익분기점에 도달했을 경우 매도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투자자들의 평단가는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분석 데이터를 보면 6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거래소 내에서 비트코인의 공급량이 50만 개를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매도의 시그널로 해석할 수가 있고 공급량이 높아질 당시의 가격인 25K에서 상당한 매집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K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49%의 수익을 기록 중인 투자자는 25K 부근에서 추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카엘 반데포페 또한 현재 25K 부근에서의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 25K가 무너질 경우 23K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25K 부근에서 추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시바이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시바이누를 보유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시바이누가 IRL 기능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IRL 기능은 시바이누가 디지털 영역을 넘어서서 물리적인 공간에서까지 통합하고자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더욱더 번창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이벤트나 미트업,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고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IRR 기능을 통해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진에서처럼 시바이누와 관련된 다양한 제품들이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IRL 기능이 추가가 될 경우 시바이누의 사용처 증가와 함께 코인의 소각에도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로 인해서 시바이누 코인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